드라마 바람에 흔들린 집. 저는 박은희입니다. 올해 55이죠. 30년 동안 이 작은 식당을 지켜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찬바람이 살갗을 스치는데도 익숙해져 버린 이 새벽 시간이 저에겐 가장 소중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정리하자. 몸도 많이 힘들잖아. 강호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58세가 된 남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죠.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요즘엔 소일거리만 찾아다니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만해요. 단골 손님들도 있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부어올랐어요. 그래도 이 식당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만하세요. 보기 안쓰러워요. 딸 다혜가 대학원 과제를 하다 말고 끼어들었죠. 28살이 된 둘째는 언제나 제 걱정부터 했어요. 내가 뭘 알아. 이 집은 내가 지켰다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강호가 회사에 다닐 때도 아이들이 어릴 때도 이 식당 수입으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거든요. 진우와 다혜의 학비도 집 전세금도 모든 게 제 손에서 나갔죠. 알아요, 엄마. 그런데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다혜가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복잡했죠. 정말 이제 쉬어도 될까? 이 집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호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어요. 요즘 진우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고 다혜도 대학원 잘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시간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맞는 말이었어요. 장남 진우는 32이 되어 회사원으로 나름 자리를 잡았고 며느리 지연도 착했습니다. 다혜도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날 저녁 저는 식당 문을 닫고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30년간 제가 서 있던 이 자리에서 바라본 거리 풍경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만 잔뜩 있었죠. 이 집은 내가 지켰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더군요. 진우는 회사에 갔고 강호는 동네에서 바둑 두러 나갔을 때였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를 우려주며 말했죠.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안일에 너무 많이 간섭하세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간섭이라니. 우리 집안 전통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간섭이야?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명절 음식 만드는 것까지. 제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시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지연에겐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지연아,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배워왔거든. 하지만 어머니,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제 방식대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다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다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다혜야, 너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해. 언니가 뭘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렇게 느꼈다니. 저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 혼나면서 집안일을 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제가 하는 것도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그날 오후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지연은 말수가 줄었고 저는 뭔가 잘못한 기분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대답했지만 진우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연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여보, 우리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진우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다혜가 말했어요. 엄마, 언니 말도 일리 있어요. 너도 언니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간섭한 걸까? 하지만 우리 집안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다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다혜가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대학원 과제가 그렇게 많아? 네, 요즘 논문 준비 때문에 바빠요.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다혜 대학원 친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다혜를 못 봤다는 거예요. 다혜가 요즘 학교에 안 나온다던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아, 혹시 아프신가 해서 전화드린 건데요. 전화를 끊고 다혜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온 다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혜야, 학교에 안 나간다면서?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떻게? 친구가 전화했어. 도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 다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사실은 휴학했어요. 뭐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제부터? 한 학기 전부터요.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딸이 저를 속여왔다니.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요. 작가? 그게 뭔 소리야? 대학원 마치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해야지. 엄마는 맨날 그런 식이에요. 다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되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평생 식당에서만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니.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들이 딸에겐 피하고 싶은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평생 뭘 한 거야? 엄마가 하신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제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강요한 걸까? 다음 날 다혜의 방에서 원고지 뭉치를 발견했어요. 몰래 읽어보니 제법 괜찮은 소설이었습니다. 딸이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작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길을 걷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퇴근하고 와서는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았어요. 할 말이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투자에서 실패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 뭔 투자? 강우가 물었어요. 친구가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돈을 좀 넣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뭐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했어? 대출 받고 적금 깨고 카드론도 받았어요. 가슴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미친 거야? 그런 큰 돈을 혼자 결정했어? 죄송해요, 엄마.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괜찮은 사업이면 너 같은 애가 알겠어? 아, 정말.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말렸는데 안 들어요.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내가 날린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을. 엄마,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 내 월급으로.
진우의 월급으론 불가능했어요. 가족 생활비도 빠듯한데 3천만 원을 언제 갚겠어요. 이 집을 담보로 잡혀야겠네. 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이 집만은 절대 안 돼요.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제 자부심이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연이 울면서 물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우는 자책하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혜는 오빠를 위로하려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이, 이 가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 거야?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진우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나고 절망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강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표정도 이상했습니다. 뭔가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 아, 동네에서 바둑 두다가 옛날 동창을 만났어. 동창?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서영이야. 기억나지? 예전에 이야기한 적 있잖아. 윤서영.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불안해졌어요. 강호가 가끔 얘기했던 첫사랑 이름이었거든요. 아, 그 여자. 지금 뭐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신대.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강호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동정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강호가 달라졌어요. 외출할 때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에서 강호와 서영을 함께 본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은희야, 강호 씨 요즘 어떤 여자랑 자주 다니던데? 이웃집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 소리예요? 아, 그냥 카페에서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집에 돌아와서 강호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온 강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 서영이랑 만나고 있어? 뭔 소리야? 그냥 옛날 친구잖아. 친구가 카페에서 둘이 앉아 있어. 강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소문났다고. 동네에서 다 알아. 아, 정말. 그냥 차 한 잔 마신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강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진우 빚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이제 남편 문제까지 생겼다니. 당신 혹시 아직도 그 여자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들도 다 큰 나이에. 하지만 강호의 대답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서영이 우리 식당에 찾아왔어요. 생각보다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강호보다 2살 어린 56살인데도 젊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은희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윤서영이에요. 강호 씨 동창이고. 그 순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직접 보니까 더 불안해졌습니다. 강호가 항상 은희 씨 자랑을 하더라고요. 식당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왜 여기까지 온 걸까?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식당 건물주와 임대 문제로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 건물 임대 계약이 잘못됐어요. 건물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땅 일부가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경계가 잘못 표시됐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땅 경계선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임대료 받아놓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예요?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래요. 변호사랑 상의해보세요. 그날부터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진우 빚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이제 식당까지 위험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건물주 말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30년간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옛날 서류들을 뒤졌어요. 30년 전 임대계약서, 등기부 등본, 모든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강호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었습니다. 윤서영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2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 건물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던 시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호가 서영에게서 돈을 빌렸다니. 그것도 저 몰래. 여보, 이게 뭐야? 차용증을 들고 강호를 찾았습니다. 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25년 전에 서영한테서 돈 빌렸어? 아, 그때 급해서. 임대보증금이 부족했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다니. 이 돈 언제 갚았어? 아직 못 갚았어. 뭐라고? 서영이가 갚으라고 안 해서. 그냥 잊고 있었어. 그제서야 이해됐어요. 서영이 왜 강호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왜 접근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숨겨진 과거, 첫사랑과의 금전 관계,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진우 부부, 다혜, 그리고 저희 부부.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다혜부터 시작해. 대학원 휴학한 거, 작가 하고 싶다는 거 다 말해봐. 다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어떻게? 숨길 필요 없어. 가족인데. 다혜는 한숨을 쉬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휴학한 이유, 작가의 꿈, 그동안 속여온 것들.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혜야, 그럼 매일 어디 간 거야? 도서관에서 글 쓰고 문학 모임도 참여하고 그랬어요. 이번엔 진우 차례였어요. 오빠도 빚 얘기 자세히 해봐.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사업 투자 실패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어떤 친구의 소개로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데? 강호가 물었어요. 월 이자만 150만 원이에요. 원금 갚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호를 봤어요. 이제 당신 차례야. 나는 뭘? 서영이랑 만나는 것, 25년 전 차용증, 다 말해봐. 온 가족이 숨을 죽였어요. 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은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25년 전에 서영이한테서 2천만 원을 빌렸어. 이 식당 보증금이 부족해서. 아빠, 그걸 왜 숨겼어요? 다혜가 물었어요. 엄마 자존심 상할까봐. 그때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내 손으로 식당을 차렸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갚았다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영이가 갚으라고 안 해서.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꾸 만나자고 해. 옛날 이야기도 하고. 진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지금 그 여자가 뭘 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옛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서영의 갑작스러운 접근, 건물 임대 문제,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여보, 그 여자가 건물주랑 아는 사이 아니에요? 강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그렇구나.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다혜가 소리쳤어요. 도대체 우리 가족이 뭐가 된 거예요? 다들 비밀투성이잖아요. 지연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 집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진우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투자 실패만 안 했어도. 아니야, 오빠 잘못만은 아니야. 다혜가 오빠를 감쌌어요. 저는 무너져가는 가족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30년 동안 제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식당도 가족도 남편도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괜찮을까?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희 씨,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서영은 예상과 달리 담담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건물주가 제 지인이에요. 역시 그랬군요. 하지만 은희 씨를 곤란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강호 씨와 연락이 닿았으면 했던 거죠. 25년 전 돈 때문에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서영이 잠시 망설였어요. 외로웠어요. 남편 돌아가고 나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저는 서영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강호는 제 남편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해요. 미안해요. 서영은 건물주에게 이야기해서 임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25년 전 빚도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빚은 어떻게 할까? 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전세금으로 진우빚부터 갚자. 엄마, 그럼 안 돼요. 진우가 반대했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쉴 때가 된 것 같아. 다혜도 자신의 결심을 말했어요. 저도 대학원 복학할게요. 작가는 취미로 하면서. 아니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해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제대로 계획 세우고 부모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야. 지연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어머니 방식도 배우고 제 방식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연아, 미안했어. 너무 간섭했지?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 이해하면서 하면 돼요. 한 달 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식당은 정리했고 진우빚도 해결했습니다. 다혜는 대학원에 복학하면서도 작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집은 벽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거야.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강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이제 시작이야.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어요. 박은희 씨, 당신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중앙공원에서 만나요.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뭔가 또 생긴 건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다시 시작했거든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다시 세웠으니까요. 다음 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어떤 과거가 드러나더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바람에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은 우리 집. 이제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